방금 레코딩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네, 트레이닝 방법에서 그 네, 각각을 펄터베이션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리얼라이제이션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총 몇 개의 리얼라이제이션을 생성하셨나요? 3,00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각 9개의 웰이니까 각 웰마다 약 100번 정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바뀌는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펄트베이션 시킬 때 얼마만큼 펄트베이트 할 건지를 그 그 포터베이션을 예를 들어서 뭐 그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트루 뎁스고 예, 그 제가 아이디어란 예, 케이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옵저브드라고 했을 때 예,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y는 x처럼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건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트루 뎁스보다 이 원래 가야 되는 뎁스가 조금 더 낮아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뎁스가 이제 미스 얼라인 된다는 게 뎁스 축에서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만들어낼 때 사실상 원래 트루 뎁스에서 이렇게 앵커 포인트들을 몇 개를 잡아가지고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사실 이걸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식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예, 예, 그때 요 사용되는 요 포인트들, 앵커 포인트들을 한 몇 퍼센트 정도의 포션을 주냐 했을 때, 예, 요 트루뎁스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 정도의 샘플 개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한 0.8 포션이라고, 그러니까 80% 정도의 이렇게 앵커 샘플을 포인트. 뽑아서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되게 이제 그 얼라이닝 되는 건 되게 센시티브 하면서도 되게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션치를 한 0.4 정도로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뭐 좀 굵직굵직하게 뭐 스무스하게. 이런 예, 식으로 두겠죠. 예. 그래 대신에 이제 얼라이닝 된 미스 얼라이닝 된 정도가 좀 크겠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시킬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는 일단은 0.5 정도로 주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벌 말고 1대1 네, 라인에서부터 그 미스핏 있잖아요. 1대1 라인에서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검은색 점을 찍었는데 그럼 1대1 라인에서부터 검은색 점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얼라우를 시켰어요? 아, 1대1에서라는 게 어떤 그 말씀이시죠? 네. 제가 컨트롤을 리퀘스트 잠깐만 해볼게요. 할 수 있나? 리퀘스트 리모트 컨트롤 리퀘스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네. 아, 그 거리요? 최대 벌어질 수 있는 거리. 최대 벌어질 수 있는 거를 잘 체크는 해보지 않았는데, 예. 그게 샘플 개수로 봤을 때 한 150개 정도에서 한 100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트로 보면 한 예, 75피트에서 예, 예. 이게 한 50피트 정도니까, 지금 그쵸. 문제에서 얼마만큼 미스 얼라인이 된지 모르겠지만, 어, 네. 그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만약 300만큼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150 가지고만 트레이닝 한다고 하면은, 그쵸. 그러면 안 이 좋죠. 네. 유닛은 그걸 못 맞추는 경우가 되니까. 네. 그, 그런데 이 앵커 포인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료를 만들 때 3,000개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면서 이 포션 자체도 뭐 0.8도 줘보고 0.2도 줘서 굉장히 많이 미스 얼라이닝 된 거, 그다음에 조금 미스 얼라이닝 된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당장은 좋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픽스 해보고 다른 것부터 조금 최적화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되게 네.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서, 예.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그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2시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 우리나라는 그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아마 제출이 가능한 걸로 같은데 마무리 마지막까지 이제 네. 예, 좀만 더 고생을 네. 하셔서 예, 3등 안으로 꼭 유지를 할 수 있기를.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제가 혹시 저기, 컴페티션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 예. 제가 아직 저거 답변을 못 받았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근데 뭐라고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제 궁금한 게 현재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예, 스코어 관련인데요. 예. 스코어가 지금 이 NMS, 이거 깃허브를 제가 틀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코어링 방식이 이렇게 NMS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M이 샘플 사이즈예요. 예, 그다음에 N이 number of well log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각각의 N에 대한 거는 각각의 이제 bulk density, 그다음에 neutron, resistivity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M 있잖아요. 이 M 샘플 사이즈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데이터가 지금 테스트 자료가 3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각각의 테스트 자료 1번, 테스트 자료 2번, 테스트 자료 3번 같거든요. 제가 이해한 걸로는요. 제 아니면 생각, 이게 이게 그거 그 같은데요. 웰로그 자료에 그냥 하나의 샘플 같기도 했는데 예. 아마 3개를 다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잠깐만. 근데 네. 시그마를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쵸. M이 더 안쪽에 있어야지 그러면은 예. 더 말이 맞잖아요. 그 원래 샘플 바이 샘플로 친다라고 하면.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수식에는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시그마 두 개 순서를 바꿔가지고, 네네. M도 사실은 그 N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M에다가 네네. 하천자 J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샘플 네네. 사이즈는 상식적으로는 아마 그 각각의 그 전체 로우 개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각 자료들마다의 로우 개수. 그러면 각 자료들만의 그 로우 기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 올바른 법은 여기 지금 NMSE 스코어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MN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n에 대한 로그 j는 1 이렇게 있고 베리언스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여기 y가 있고 이게 j마다 그 각각의 로그 자료 1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그마 i는 음, 1부터 이렇게 돼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여기가 보면 아, 베리언스 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베리언스가 예, 그냥 여기 그냥 VAR is the variance 이렇게만 나와 있어 버려서 예, 사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스코어링은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싶어가지고 사실 그 튜토리얼 코드에서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 시키잖아요. 각각의 웰 로그 자료 스케일이 관계가 없게끔. 예. 그래서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라고 일단 질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제가 못 받아서 지금 그래서 채팅으로 방금 보내니까 답장이 와서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네. 다음에 그 현민이가 그 리뷰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봐서 네네. 네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민이가 테이크오버 해서 이어서 한번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호스트를 넘겨야 되나요? 아니, 다코스트랑 지금 화면 공유 가능해요. 아, 네. 그, 제가 공유하면 될까요? 예, 그 화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각 웰로그 트레이닝 웰을 불러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예, 첫 번째 트레이닝 웰에 대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조네이션을 저희가 한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웰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데프 스프팅을 했을 때 도네이션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각각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도네이션을 나눈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한 네 군데로 총 나눠진 이제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예, 이제 밑에 보시면 이게 총 9개의 트레이닝 웰에 대한 도네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게 좀 X축이 뎁스 스케일인데 이 각각 트레이닝 웰에 대해서
좀 이 스케일을 맞춰줘야 좀 보기가 편할 텐데, 어, 일단 대략적으로, 이 상태로 지금 저희가 조네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네이션에 관련된 거는, 지금 공희성 학생이 전담해서 하고 있어서, 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희성 학생이 좀 더,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네이션 하고, 어, 기본적인 그냥 이상치 제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뇌마다 학습 자료를 분할을 시켜서, 저희는 일단은 AN 모델로 학습을 한 결과를 따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예, 어,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은 못 해본 상태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다 민맥스 스케일을 이용을 했고, 지금 사용한 결과 같은 경우는 조네이션에 나눈 구간에 대해서 각각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일단 밸리데이션 빠진 어, 5번이나 8번 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트렌드를 잘 잡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번 같이 일부 웰에서 이 경향성이 잘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어떻게 예측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뎁스 그 시프팅은 아직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우선 그 자료를 맞추는 걸 하고 있는 건가요? 데스 시프팅이라 말씀드린 거는 그 조네이션을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조네이션을 각각 모든 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데프 시프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웰, 그러니까 얘는 테스트 웰인가요? 아니면 트레이닝 게이트 웰, 트레이닝 웰인가요? 여기는 테스트로 사용된 웰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얼이랑 프리딕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은 있는 그거 그대로고 프리딕션은 지금 예측한 거고. 예, 저희가 뎁스랑 GR 값으로만 이용해서 이제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다 다이나믹 타임 워핑을 실시를 해서 지금 리얼을 저게 프리딕트로 맞추는 건가요? 예, 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여기 그 다음 과정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준 그래프가 지금 파란 선인 것 같고 리얼이라 돼 있는.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로 지금 구한 선이 빨간색 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작업에 할 게 그러면 이 빨간 선에 맞춰서 지금 파란 선을 옮겨줘야 되는 건가요? 뎁스를?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 아직 미스얼라인 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임의로 미스얼라인 시켰을 때, 이게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아, 트레이닝 데이터 중 밸리데이션으로 빼놓은 아, 예, 알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뎁스랑 GR 값을 이용을 해서 예.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얼라인된 결과와 실제 유사한 트렌드를 가지면 그거를 이제 DTW 이용해서 어, 저희가 예측한 결과를 레퍼런스로 두고 이제 뎁스 시프트를 시키면 더 트렌드에 따라서 다 잘 시프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일부 웰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조네이션을 잘못을 해서 좀 결과가 떨어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예측한 다음에 예측한 값에다가 그 뎁스 시프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데스 시프팅을 하고 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쓰는 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최병훈 학생은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컨볼루션 룰렛으로 예측한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예측한 값으로 데스 시프팅 한 다음에 원래 문제에서 줬던 그 값을 그대로 그쵸,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쵸. 뎁스만 맞춘 네, 다음에 그 뎁스를 우리가 원래 있는 자료로 쓰는 거니까 네. 네. 그 지금 여기서 프리딕션이 얼마만큼 더 좋아져야 되고 나빠져야 되고는 사실 그 뎁스 시프팅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처음에는 이런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예. 민감하게 생각은 했는데, 지금은 근데 전체적, 트레이닝 데이터 예, 자체는 그 뎁스 시프팅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 예, 그 밸리데이션을 나눠서 이게 여기 정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어 우선 9개 외를 다 사용을 해서 그 어떤 예측 모델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프리딕션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테스팅 웰에서 적용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감마레이랑 뎁스를 두 개 만든다고 했는데 감마레이랑 뎁스를 가지고 그 예측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각 어 각 그 테스팅 웰에서 그렇죠? 그 각 테스팅 예측한 결과랑 그 각 테스팅 웰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덴시티랑 뭐 레지스티비티랑 그다음에 뉴트론 로그를 뎁스 시프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과는 뎁스 시프트 된 원래 주어진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예측한 값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어차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이미 뭔가 어떤 값을 줬는데 이 값은 완전히 잘못된 값이 아닐 거라는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예측하는 것보다 그 값을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방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예, 같고 그리고 뭐 꼭 뭐 컨볼루션 룰이나 이런 거 쓰지 않아도 사실 더 간단한 방법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조널라이제이션까지 했으니까 어 랜덤 포레스트를 계속 쓰신다고 하면은 그럼 뎁스, 감마 레이, 그다음에 조널라이제이션 한 그 인덱스까지 총 세 가지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예측한 테스트 웰에서의 결과랑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한 질문이 생겼는데 그 최병원 학생한테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 테스팅 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웰을 뎁스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웰이 서로 다르게 시프트 돼 있는 거죠? 라고 가정하는 거죠. 서로 다르게 시프트 되어 있다라는 가정은 제가 했고요. 예. 어떻게 돼 있을지는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네. 않았을까? 그렇게 안 했으면은 문제가 이상하지 않나? 그죠? 그런데 그냥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문제를 봤을 때 제가 그냥 한번 제가 해석가가 되어서 제가 해석을 해봤을 때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네,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근데 제안한 방법으로는 지금 이렇게 서로 네 개를 서로 독립적으로 음, 예측하니까 서로가 다르게 시프트 되는 거를 이렇게 고려해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그 감마레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퀴징 시키고 스트레칭 시키고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각각 세 개의 자료가 따로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현재 세 개 다 미스얼라이닝 돼 있는 건데 각각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을 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맞춘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요. 전부 다 세 개가 다 랜덤하게 다 다르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랜덤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세 개 네, 중에 그나마 네, 관측 에러가 작았던 게 아까 제가 지난 수업 기억에 레지스티가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뉴트론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지금 김현민 학생이 보여주는 것도 보면은 뉴트론 로그가 아무래도 좀 정확도가 높으니까 네, 그 한번 제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각 테스트 웰에서 뉴트런 로그로 이렇게 뎁스 시프팅 된 거를 다른 웰에도 그냥 똑같이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프트 된 높이가 같다고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세 개를 독립적으로 하셨잖아요. 그 뎁스 시프팅을. 네, 근데 뉴트론에 대해서만 뎁스 시프팅을 한 다음에 네. 그 뉴트론에서 뎁스 시프트 되는 그 결과를 다른 웰에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네. 그러니까 뉴트론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뉴트론이 가장 좀 에러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실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까지 넣어서 하는 게 더 로버스트한 거긴 하지만 문제가 출제자가 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낸다고 하면은 사실 같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더 정확도가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네. 그 이해하셨어요? 그 마지막 뉴트론만 이용을 해서 나머지 아, 것까지. 네네. 이해는 했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이랑 조금 다른 게, 예, 예. 저희는 그 테스트 자료가 그 레지스티비티가 제일 좋게 나왔어요. 좀, 네, 그러니까 음, 괜찮다. 더 이상 이거 뭐 수정할 게 없다. 얼라이닝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레지스티비티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네. 나머지를 한번 맞춰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 예. 네, 그러면 그 한번, 프리 프로세싱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두 팀 네. 다 노멀라이제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웃라이언 디텍션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도 다 지어주는 거죠. 아니, 예,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아니라 패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치가 있으면은 굳이 다른 값으로 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 근데 저 같은 임퓨테이션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았어요. 채울 때는 임퓨테이션을 써야 되는데 임퓨테이션. 그러니까 임퓨테이션, 네, 그 채팅으로 적어드릴게요. 네. 그 판다스에 보면은 심플 데이터 임퓨테이션이 있어요. 판다스. 임퓨테이션 할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채워주게 되나요? 인터폴레이션에서 넣나요? 아니면 이거는 뭐, 이제 네. 그 안에 이제 그 깊은 방법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하냐 보면은 얘는 이제 아, 그 네네. K 니어리스트 씁니다. K 니어리스트. 그냥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가장 근사한 거랑 비슷하게 있으면은 걔네들의 평균 가지고 그 앞에 뭐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굉장히 네네. 코딩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왜냐면은 하나 비워진 네. 것마다 서로 프리디ክ트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다스에서 있는 그 임퓨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얘를 제가 잠깐만요. 아, 매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다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보려면 인터폴레이션. 그냥 이상치 값을 탐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걸로 이상치 탐지하고 한 다음에 그 그다음에 그 이상치로 이상치에다가 그냥 임퓨테이션 시킬 때 판다스 모듈 써서 그냥 채워넣기만 하면 되나요? 예, 그 이상한 값들을 일단 그러니까 널 밸류로 바꿔주고요. 네네. 그다음 널 밸류에다가 그냥 임퓨테이션 시키는 예, 방식으로. 예. 여기 지금 링크 네. 보내드릴게요. 여기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하면요. 사이클런이네요. 판다스가 아니라.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벌크 덴시티 같은 경우에 되게 이렇게 피크로 나타나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피크가 나타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라이닝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피크가 되는 포인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웃라이어 근데 그 포인트는 사실 남겨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그쵸, 보니까 네. 레지스티비티 보니까 이게 보통은 대부분 35 밑으로 있는데 어떤 경우에 뭐 300까지 올라가더라 값이 그러니까 레지스티비티가 저는 굉장히 막 엄청 높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값들이 있을 때 그 피크는 중요하는데 피크를 포함하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값 그 범위를 정한 다음에 아웃라인 딕테이션은 막 네네. 엄청 뭐 팬시한 거 안 써서 쳐도 되고 그냥 각 데이터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그 안에서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부터 높이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가 널 밸류를 네.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보내드렸던 사이클런에 있는 그 임퓨터 그 심플 임퓨터로 그러니까 결국 니어리스트 네이버 하는 건데 그걸 그 네네. 값을 바꿔준다고 하면은 아마 그, 그러니까 그 필터링 하셨어요? 뭐 미디안 필터링이나 가우시안 필터링 같은 거 하셨어요? 두 팀 다? 필터링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피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사라질까 봐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리얼리스트 약간 뭐 컨볼루션 neural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 3에서 뭐 3 정도 움직이다 보니까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 스탠다드이제이션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맞아요. 네. 그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피크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피크에 의해서 그 값이 바이어스 되잖아요. 근데 뉴럴넷의 네.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가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값이 일단 센터드 됐고 0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뀐다는 그게 학습이 잘 되는 건데 왜냐면은 0을 중심으로 해야지 우리가 액티베이트 펑션이 가장 논리니어리티가 가장 그 네. 많이 벌어지는 곳이 0 중에 그쵸. 0보다 작거나 0보다 큰 아까 렐루였나요? 렐루 쓴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높은 값 네. 때문에 얘가 레프트로 시프트 된다고 하면 센터가 사실은 0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그 안에서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 엄청 높은 값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혹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 밸류 값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네, 클리핑을 줘서 이제 너무 작은 거, 너무 큰 거를 예를 들어서 클리핑 준다라고 치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낸다. 결측치로 그냥 잘라낸다고 치면은 예.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잘라내는 게 좋을까요? 한 대략 뭐 오른쪽에서 1%, 왼쪽에서 1% 이렇게 정도를 결측값으로 채우고 그 부분을 임퓨테이션 하면 괜찮을까요? 그 퍼센테이지에 대한 지식을 네, 그거는 해봐야 그 할까요? 저는 이제 지금 똑같은 자료를 저는 서유공학개론 수업하면서 그 웰로깅 저게 그러니까 이거는 머신러닝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서유공학개론에서 웰로깅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저는 이거 안 하고요. 그냥 그거 했어요. 수업 시간에서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한 게 뭐였냐면은 뭐였지? 그게 감마레일 가지고 VCL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레지스티비티로 뭐 세츄레이션 계산하는 거. 그거 수업 시간에 배우는 네, 거니까 그거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게 약간 좀 너무 큰 값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감마웨일이지만 감마웨일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VC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쉘 함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고 레지스트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결국은 세츄레이션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 높은 값들 때문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값들이 나오는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값들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냥 제 나름의 기준을 네, 만들었던 건가요. 예를 들어서 레지스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보진 않았는데 레지스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려는 깊이에서는 그 35보다 큰 게 안 좋더라고요. 35보다 커버리면은 얘네들 바이어스 돼가지고 그 세츄레이션 안 나와가지고 얘네들 잘라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거는 한번 일단 뭐 상위 하위 1%로 잘라내고 한번 해보실래요? 상위 하위 1%로 네, 하고 한 그 정도로만 그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소 네, 그러니까 순서 어떻게 되냐면은 상위 하위 1%인 거를 널로 그러니까 mp.nan으로 바꿔주고 mp.nan 네네네. 그런 그냥, 다음에 사이클론 여기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그 K-니언 레이스 네이버로 이제 가장 가깝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네네. 아마 어, 혹은 필터링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그게 스무스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필터링 할 때 그 필터 사이즈 있잖아요. 네네. 필터 사이즈를 너무 네네. 크게만 안 하면은 이게 그 피크가 남아 있거든요. 필터 사이즈를 네네. 예를 들어서 7 뭐 이렇게 정도만 해도 네. 괜찮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필터 사이즈를 좀 크게 아니, 너무 크지 않는 상태에서 필터를 한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네. 제가 그 필터를 해본 게, 예. 저도 필터를 해봤는데, 예. 할 때 뭐 가우시안 필터도 해보고, 미디안 필터도 해보고, 필터 사이즈도 예. 뭐 5, 10, 뭐 30, 50, 100 이렇게 저는 아니요, 해봤거든요. 50, 30이 아니라 5에서 네. 10, 5에서 10. 아, 그러니까 그 되게 로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예. 스무드해지게끔. 그러니까 그 아, 피크는 네네. 유지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네. 그 이제 멜로가 할 때 측정하는 그 길이가 10cm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50cm 위랑 50cm 아래를 가지고 스무드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네. 100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100이면은 10m잖아. 10m는 너무 뭔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그래서 저 네. 수업 시간에서는 5에서 10 사이에서 그 스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한 게 5에서 10 정도. 잠깐만요. 제가 그거 한 거를 또 보내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이제 쓸만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 중에 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안에 가시면은 여기 그 챕터 7의 웰로깅 이그젬플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자료를 가지고 하나를 VCL로 바꾸고 하나를 그걸 바꾸는 게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스무딩 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스무딩 할 때 제가 한 5에서 10 사이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민 마지막 그 남은 부분도 같이 리뷰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 일단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저희는
어,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잘 예측을만 할 수 있으면 쉬프트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믿습니다, 전체적인, 그렇게. 예. 예. 저도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 특히 이런 상부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트렌드가 잘 안 잡힌 것 같아서 그거에 예. 대해서 도네이션을 추가적으로, 어,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부 외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경향성은 잘 포착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 그 뎁스가 여기 지금 그 메저먼트 뎁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5번 웰이 가장 길었거든요. 봤을 때. 예. 5번 웰이 가장 길었으니까 그 다이나믹 타임 워핑 할 때 그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선을 매칭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5번이 가장 길었으니까 5번의 기준으로 나머지 웰을 그 나머지 웰들의 메저먼트 뎁스를 5번 웰의 메저먼트 뎁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예. 결국 이제 뎁스에 따라서 프로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뉴트론 프로스트 예측을 하는데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뎁스를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넣었거든요. 뎁스가 이제 그게 원래 뎁스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잠깐 화면에 다시 공유를 잠깐만 해도 될까요? 아, 아니다. 여기 예, 잠깐만요. 그럼 제가 잠깐만 화면을 잠깐만 공유를 해볼게요. 화이트보드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몇 가지 포메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예, 약간의 안티클라인 있다고 하겠지만 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는 우리가 뭐 1번 존, 뭐 2번 존, 뭐 3번 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웰이 다 모든 게 수직으로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얘의 메저먼트 뎁스랑 얘의 메저먼트 뎁스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웰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거나 혹은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똑같은 여기로 오기 위해서 메저먼트 뎁스는 이 거리이기 때문에 음, 더 많은 거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웰로깅에서 그 봤을 때 앞에서 그 하나 예시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웰로그가 이렇게 가다가 피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렇게 가는 웰로가 있었는데 이 피크가 다른 웰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아래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이어줘가지고 아니 애초에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 웰을 시출할 때 여기 위에서부터 시출하고 그 원래라고 하면은 그 여기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뎁스를 추정하는데 이게 메저먼트 뎁스고 다른 하나가 트루 버티컬 뎁스예요. 네네. 해수면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거리 이렇게 해수 만약에 트루 버티컬 뎁스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리고 여기 포메이션을 가르는 이 경계가 이게 엄청 이렇게 막 굴곡지지 않았다고 하면 트루 버티컬 뎁스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가 메저먼트 뎁스만 주어졌기 때문에 메저먼트 뎁스 바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이 지점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웰에서는 여기 더 낮은 값에서 우리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니까 이게 랜덤 포레스트를 그 혼란시키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다이나믹 타임 워핑을 통해서 색깔 어떻게 바꾸지? 어, 여기구나. 다이나믹 타임 워핑을 통해서 만약에 얘가 다섯 번째 웰이었다고 하면 다이나믹 타임 워핑을 통해서 뭐 여기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그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웰이었다면 1번 웰을 다시 우리가 그려가지고 그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면은 그죠? 예. 이, 이제 얘의 y축은 뭐냐면은 메저먼트 뎁스는 메저먼트 뎁스인데 그 5번 웰에 대한 메저먼트 뎁스니까 다른 메저먼트 뎁스가 되겠죠? y축이 여기는 예. 원래 메저먼트 뎁스였고 얘도 1번 웰에 대한 메저먼트 뎁스였는데 근데 얘 5번 웰에 대한 메저먼트 뎁스인 거를 5번의 감마 레이랑 1번의 감마 레이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5번 웰의 메저먼트 뎁스를 일종의 그 TBD처럼 우리가 사용해서 풀어도 약간 더 많은 정보를 얘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팀에서도 뎁스를 뺀 이유가 결국은 뎁스가 사실은 이게 미스인폼드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메저먼트 뎁스인데 그 같은 높이까지 가는 그 거리가 총 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지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지점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해봤는데 예, 예.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게 있었거든요. 어떤 게 어려웠나요? 그거 혹시 화면 공유를 제가 한번 잠시 다시 해도 될까요? 이게 남아있으려나? 그러면서 남아있네. 예. 그 지금 직접 해도 되나요? 예. 그 컨트롤 드릴까요? 아,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지금 문제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티클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시초공이 낮다라고 했을 때 이 존에 따라서 이게 다 길이가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뭐 이렇게 안티클라인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플랫하게 있다라고 안 되네. 가정을 하고. 네, 플랫하게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플랫하게 이제 다 수직으로 버티컬로 이렇게 딱 됐을 때를 가정을 한 거죠. 그때가 예.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했는데 저희 접근법은 그러면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와핑을 시킬 때 어떤 레퍼런스 하나를 기준으로 맞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보정을 시킬 때요. 그때 이제 제가 보정을 시킨 이것은 이제 테스트 자료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9개 자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각각 전부 다요. 예. 그래서 이 9개 자료를 전부 다 테스트 자료에 맞게끔 이렇게 그렇게 해도 다이나믹 되죠. 타임 와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러면 네, 트레이닝을 총 3번 시키는 거죠. 그 테스트 네네, 웨에 대해서 그쵸. 하고. 예. 네, 이게 그때의 자료인데, 이 0번부터 한 7,000개 샘플 좀 안 되는 정도인데, 이 검은색이 뭐냐면은 테스트 자료에 간만에. 네, 감마 A 자료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제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좀 투명도를 넣어가지고 그린 건데, 이게 나머지 9개 것들을 전부 다 다이나믹 타임 와핑을 시켜가지고 이 감마 A에 맞춰서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원래 9개의 자료들이 지금 테스트 자료에 맞춰가지고 뎁스가 와핑된 거잖아요. 그럼 그 뎁스를 그럼, 사용해서 그죠? 그 그쵸. 뎁스를 그러면 이 와핑된 것에 맞춰서 지금 그 벌크 덴시티도 다 와핑시키고, 그 다음에 레지스티비티도 와핑시키고, 뉴트론도 와핑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접근 아닌가요? 맞죠, 맞죠. 맞아.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그 벌크 덴시티를 와핑시킨 거거든요. 지금 이 빨간색은 지금 좀 무시하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다시 돌릴 수가 없어서 예. 이 검은색이 지금 아까 그 미스 얼라이닝 된 테스트 자료인 거죠. 검은색이요. 그다음에 나머지 백그라운드에 그려져 있는 저 투명하게 그려진 게 예. 로그 그 벌크 덴시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보면은 예. 제가 그 레지스티비티는 좀 잘 맞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뉴트론보다. 예.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 잘 맞아서인데, 그러니까 음. 지금 이 검은색 자료가 레지스티비티 자료거든요. 예. 미스 얼라이닝 된 자료. 그다음에 예. 나머지 백그라운드가 그 9개를 이 테스트 자료에 맞춰가지고 타임 와핑을 시킨 다음에 본 건데, 예. 감마레이를 기준으로 시켜가지고 와핑을 시킨 다음에 맞춘 건데, 예. 예. 이 레지스티비티 자료가 이렇게 잘 맞는다는 이야기인 즉슨 레지스티비티 자체는 별로 큰 그렇게 미스 얼라이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큰 거였던 앞에 거거든요. 있는 저기 네. 첫 번째에서 굉장히 큰 값이 있어가지고 쟤네들에서 이게 스케일이 줄어들어서 네, 근데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해서 봐도 예. 그 미스 얼라이닝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은 이런 피크 포인트들이 거의 다 잘 맞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일 어려웠던 제가 덴시티가 네, 예.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덴시티였습니다. 이 덴시티는 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사실상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좀 제가 어렵고,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앞에 네, 있던 그 제안했던 그 컨볼루션 뉴럴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네네, 컨볼루션 뉴럴넷에 보면 아까 4가지 채널이 있었잖아요. 그 네네, 감마레이부터 저기 러지스티까지 있었을 텐데 거기다 뎁스를 뺐는데 이제 네네, 뎁스 하나 다시 추가를 해가지고 근데 이 뎁스는 뭐냐면은 네네. 지금 이 테스트 웰을 가지고 테스트 웰로 매칭시켰을 때 걔네들의 각각의 뎁스를 가지고 네, 하나 더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뎁스는 이제 뭐 제일 작은 것부터 점점 증가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그 지금 제안하는 뭐 마찬가지 김현민 학생도 마찬가지 그 김현민 학생 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네.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예측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김현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뎁스를 그대로 썼고 여기는 아예 쓰진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에 치킨 준다고 하면은 온라인 된 거 가지고 봤을 때 뭐 다른 덴시티나 바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 네. 그 뎁스 그것만 가지고 와서 그 채널 4개였던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5개 채널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아,
아, 그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네네. 네, 김현민 이해했습니다. 예, 네네. 김현민 학생 이해했습니다. 팀도 그 제가 전달이 잘못 말을 어렵게 해서 김현민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 뎁스를 가지고 가는 거 좋고 그리고 어 좋은 방법인데 이제 거기에 뎁스가 지금은 약간 그 미스인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트루 버티컬 뎁스가 아닌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메저먼트 뎁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딱 같은 지점을 온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뎁스 자체가 굉장히 그 스프린터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방법도 저는 이제 모든 웰 중에 가장 긴 걸 하나 기준으로 하자고 했는데 방금 뭐 최병 학생이 제안한 것처럼 뭐 테스트 웰 한 번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테스트 웰로 한 다음에 우리가 프리딕터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걸로 해도 되고 혹은 뭐 그냥 가장 긴 거 하나 기준으로 해서 해도 되고 뭐 그 가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올핀 시켜서 하면 예, 예. 지금 조네이션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네이션 하는 것도 첫 도네이션이 번째 웰 보이겠죠. 기준으로 도네이션이 그렇죠. 많이 보이겠죠. 서로가 같은 예, 높이의 맞습니다. 지점에 대해서 하나 웰 나눈 거 기준으로 다른 웰 하다 보니까 예, 예. 다 존 같은 게 조금 위아래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씀해 예, 주신 부분 적용하면 예, 그 존별로도 잘 나눠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존을 보니까 0에서부터 뭐 4까지, 3까지 하셨나요? 그래서 네 가지를 혹은 다섯 가지를 구분하신 것 같은데 그, 그 랜덤 포레스트는 상관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다른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사실 오디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도 보면은 이제 그냥 어떤 순서가 있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있고 순서가 없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프랑스, 한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프랑스, 한국은 사실 이게 어떤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우리가 뭐 미국, 프랑스, 한국의 뭐 GDP를 본다 혹은 뭐 경제 수준을 본다고 하면은 그 나라마다 GDP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그 순서를 어느 정도 매길 수 있겠죠? 뭐 혹은 예를 들어서 뭐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런 세 가지 꽃이라는 꽃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꽃 이름 세 개 사는 그 자체는 어떤 우리가 그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우리가 순서를 못 매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는 그 아, 그거를 무슨 인코딩으로 원핫 인코딩으로 쓰셨는데 죄송해요 원핫 인코딩이 아니라 그냥 그 이제 0, 1, 2, 3 이렇게 증가하는 그 인코드를 사용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다른 프리딕터 모델도 만약에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거든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를 또 한번 어, 원핫 혹시 인코딩이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서 예. 아예 조네이션 자체를 저희가 인풋 값으로 넣지를 않고 각각 학습 자료를 이제 조네이션별로 다 분리를 시켜서 각각의 조네이션에 대한 랜덤 포레스트를 모델을 그것도 방법이죠. 만들어서 그것도 방법이죠. 예, 그것도 방법이죠. 그쵸.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오히려 그 트레이닝 개수는 작아질 수 있지만, 근데 어차피 뭐 8천 포인트씩 우리가 9개 웨이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존을 4개로 나눠도 사실은 저는 랜덤 포레스트 학습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자료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존을 나누신 다음에 4가지 프로젝트 혹은 5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병훈 학생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볼루션을 계속 쓸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존알라이제이션까지 포함해서 컨볼루션을 쓴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0, 1, 2, 3으로 하면 이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원한 인코드를 써야 되는데 그거 뭐 아마 그 다음 주까지라서 아마 쓸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예. 그 원한 인코더는 방금 카톡으로 또 보내드렸으니까 예. 원한 인코드 간단히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 세 가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의 디멘전에다가 0, 1, 2로 넣는 게 아니라 이게 개나리, 벚꽃, 진달래 세 개 있다고 하면은 총 세 개의 디멘전을 놔둬서 개나리인 경우에는 1, 0, 0, 뭐 벚꽃인 경우에는 0, 1, 0, 그러면 진달래인 경우는 0, 0, 1 이렇게 디멘전 익스펜션 해가지고 그 서로가 완전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가 서로 같은 그 거리를 같죠? 3차원에서 거리를 본다고 하면 서로가 각각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어, 그렇습니다. 예. 뭐 그 김현민 학생 하면 공유를 해서 그 아까 남은 부분 혹시 더 저기 공유할 거 있으면은 마저 하고 한 시간이 좀 늦어서 이제 예. 혹시 다른 일로 가셔야 되는 분 있으면은 예,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아랫부분은 저긴가요? 타임워핑인가요? 다이나믹 타임워핑 부분인가요? 소리 안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예,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예, 이제 거의 뒤에 부분은 저희가 크게 변한 게 없어서 말씀드릴 건 별로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어, 미스 얼라인을 임의로 시켜줘서 다시 얼라인 시켰을 때, 저희가 만든 모델이, 어떻게 미스얼라인 시켰어요? 그 시킬 때 아까 뭐 최병원 학생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얘는 그냥 예, 맞습니다. 그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랜덤으로 이제 트루와 임의로 앵커 포인트를 줘서 예,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웰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은 피팅을 보여줘서 이 방법이 충분히 저희는 될 것 같다. 예, 이게 지금 미스 얼라인 만든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잠시만요. 이게 예, 이것도 이제 똑같은 자료를 이제 미스 얼라인 된 거를 저희가 예측한 모델에다가 와핑을 시킨 결과를 또 나타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방향으로 대해서 이제 어, 계속 트레이닝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 일부 같은 경우 예, 이게 테스트 아마 웰 세 번째에 대해서 한 결과인데 저희가 예측한 아마 테스트 3번에 대해서는 자료가 웰로그 끝단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아마 트레이닝 데이터에 3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분류를 해봤는데 분류를 해서 저희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어, 적용을 시켰는데 저희 예측 성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아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랜덤 포레스트 마지막 부분이 왜 저렇게 나오지? 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인가? 랜덤 포레스트 안에서 뎁스가 대부분 음, 이 일단 저희가 지금 문제점으로 삼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 예, 뭐 추가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이제 부분 같은 경우는 랜덤 포레스트를 말고 랜덤 포레스트는 하나의 그 뎁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좀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건 아직 만들고 있긴 한데 예. ANN 모델을 이용해서 각각 아티피셜 뉴럴링 웰로그 예 맞습니다. 예, 그냥 앞뒤 5개의 이제 뎁스랑 GR 값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합쳐보면 좀 더 경향성을 잘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아티피셜 뉴럴 랩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 뭐, 네. 그 예, 컨볼루션 뉴럴 넷 부분을 제가 장담은 못 하는데 이번 주말에 빨리 봐서 어 혹시 그 데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은 아티피셜 뉴럴넷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티피셜 뉴럴넷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은 사실 그 내가 지금 보려는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뒤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내가 지금 보려는 위치에서 아티피셜 뉴럴넷 예측할 때 그 앞에 자료랑 그 뒤에 자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리딕터가 원래는 뎁스랑 뭐 간만이 두 개 있었다고 하면은 그 두 개만 넣어서 우리가 아티피셜 뉴럴넷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전에 그 간만이랑 그 전에 뎁스 그 후에 그 뎁스랑 간만이 해가지고 그 앞뒤 자료를 좀 포함시켜 주면은 조금 더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고려해. 만약 아티피셜 뉴럴에서 계속 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컨볼루션 뉴럴이 예전에 빨리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예,
저는 이제 막 뭐 컨캐터네이션 뭐 이렇게 막 스킵 컨넥션 이렇게 깊이 안 주고 그냥 저는 그냥 아주 바닐라 컨볼루션을 내는 사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혹시 한번 써보시다가 뭐 만약에 뭐 예, 편하신 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김현민 교수님. 학생 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 조널라이제이션 이렇게 시키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그 조널라이제이션을 시켰으니까 조널라이제이션을 시키는 모델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라고 하면 테스트 자료를 이렇게 조널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다음에 그냥 그 존에 맞춰서만 이렇게 스트레칭 시키거나 스퀴징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아, 같다는 생각이 드는 존 게, 안에서 네, 원래 타임라인 그게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존을 그렇죠. 나누고 그 존에 맞춰서 이렇게 스퀴징 예. 스트레칭 시키는 거니까 예. 그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해보면 결과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추가 콘텐트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 왔다 갔을 때마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 3개 웰인데 총 각각 한 10번 정도를 다이내믹 타임 워킹을 하는 거긴 예. 어,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 두 팀 다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이니까 다음 주 중에 는 뭐 하다가 뭐 안 되는 건 아니면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저도 제가 한번 워크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유용할 것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저 카톡방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그 서유공학 개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좀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많이 흥미이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오늘 말이 못 와서 예, 다른 저기 학부 학생들은 제가 또 따로 연락을 해서 한번 또 취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녹화 마치고 오늘